오늘은 수열의 극한에 이어 발산하는 수열들의 빼기와 나누기의 극한값 구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런 극한값표를 만들었죠. 그 중에서 극한값을 따지기 어려운 경우가 바로 이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이 문제들의 해법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다른 꼴, 즉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나머지 형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겁니다. n이 무한대로 커지면 n분의 1은 0이 되죠. 바로 이런 꼴을 만들어주면서 n과 불필요한 부분들을 없애주는 겁니다. 이 식을 보죠. 이 식은 우선 분자, 분모 수열의 극한값을 각각 따져보면 위아래 모두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꼴이죠. 이걸 보고 1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위아래 모두 n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1은 0이 되면서 남는 것은 3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이 수열의 극한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n분의 1을 곱해서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꼴을 수렴하는 수열의 나누기 꼴을 바꿨습니다. 다른 문제를 봅시다. 이 식도 분자 분모의 극한값을 각각 따져보면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꼴이죠. 그래서 원래식으로 돌아와 이번에도 분자 분모에 n분의 1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2, n분의 1은 0으로 가니까 이 식은 n분의 1만 남게 되네요.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0이 되겠죠? 이번에는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꼴을 상수를 발산하는 수열로 나눈 꼴로 바꾼 거죠. 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식의 극한값을 구해봅시다. 이건 역시 위아래를 각각 극한값을 구하면 위아래 모두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각각 위아래를 n분의 1을 곱해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간다면 2n분의 n제곱 플러스 2n이 남네요. 여전히 위아래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위아래를 n분의 1로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2가 되죠. 이제는 어떤가요? 무한대 나누기 상수꼴이 되었죠. 이 결과는 무한대죠. 자, 여기서 우리는 n분의 1을 한 번 곱했다가 안 돼서 또 n분의 1을 곱했지만 처음부터 n제곱분의 1을 곱했더라면 쉬웠겠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분모의 n을 먼저 없앨 수 있도록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꼴은 계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바로 분자 분모의 최고차항에 따라 모든 게 결정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높으면 극한값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반대면 0으로 수렴하고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값을 따져보겠습니다. 이 식을 봅시다. 이건 이렇게 놓고 각각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죠. 이건 섣불리 0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안에다가 n제곱분의 1을 곱해보겠습니다. 난데없이 n제곱분의 1을 곱하면 안 되니까 밖에다가는 n제곱을 곱해놓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최고차항을 밖으로 뽑아낸 것과 같네요.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괄호 안에 n분의 3, n제곱분의 2는 0이 되죠. 그리고 남는 것은 1이죠. 이건 무한대 곱하기 수렴하는 수열의 꼴입니다. 뭐가 되나요? 무한대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런 식을 풀어보겠습니다. 무리식이죠. 이 식도 루트가 있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죠. 이번에도 안에 n분의 1이 들어가게 루트 n분의 1을 곱해보겠습니다. 물론 밖에는 루트 n을 곱해줘야죠. 그러면 이 식은 이런 꼴이 됩니다. 자, 무한대 곱하기 0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0일까요? 아닙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뒤에 곱하는 수를 지금 0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이거는 딱 떨어지는 상수 0이 아니라 n분의 1이 0으로 가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생긴 마치 무한대처럼 0으로 계속 작아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림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곱하기로 이어져 있는데 앞에 거는 무한히 커지고 있고 거기에 무한히 작아지는 수를 곱한 거죠. 사실 누가 얼마나 빨리 커지는지 작아지는지에 따라 이 곱하기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물음표죠. 이런 꼴은 처음 본다고요? 우리 비슷한 꼴을 보긴 했습니다. 바로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꼴이죠. 이것도 곱하기로 치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분의 1이고 여기서 무한대분의 1이 0이 되는 거죠. 즉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무한대 곱하기 0과 같은 셈입니다.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다시 원래식으로 돌아가서 이 식은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그 방법은 유리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 식에 가운데 부호만 반대로 바꾼 걸 곱해주고 느닷없이 곱해주면 안 되니까 똑같은 걸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되죠. 이제 상수 나누기 무한대 꼴이 되었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식은 0으로 가죠. 이런 이유로 무리식의 뺄셈의 경우에는 유리화를 한다고 교과서에서 공식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기 전에 이 극한값표를 이용하는 문제를 두 가지 더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열 AN, CN, BN의 크기가 이런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BN-AN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하면 수열 CN은 수렴한다.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bn-an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했다는 얘기는 각각을 수렴시킨 리미트 bn 빼기 리미트 an도 0이라는 얘기고 그러니 둘은 같은 수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그 수를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an과 bn 사이에 끼어있는 cn 역시 같은 수 알파로 수렴을 하겠죠.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극한값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수열과 수열의 빼기 형식은 모두 세 가지죠. 수렴하는 수열끼리의 빼기, 발산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의 빼기, 그리고 발산하는 수열끼리의 빼기. 이 중에서 그 결과가, 그 극한값이 0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선 아닌 거는 발산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의 빼기는 결과가 무한대로의 발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탈락. 빼기가 0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후보는 이 두 가지입니다. 수렴하는 수열끼리의 빼기가 0이 나올 수 있고 발산하는 수열끼리의 빼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0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런 걸 다뤘잖아요. 이 문제.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빼기의 극한값이 0이 나왔다고 해서 꼭 그 AN과 BN이 각각 수렴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따라서 CN도 수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구나. 자, 증명해 보죠. 이 문제에서 루트 n 플러스 1과 루트 n을 각각 bn과 an이라고 합시다. 마침 bn이 an보다 약간 커요. 여기에 cn을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게 루트 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마침 an, cn, bn 순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때 CN의 극한값을 구하면 무한대로 발산하죠. 따라서 항상 CN이 수렴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말은 거짓이 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AN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 여기서 알파는 실수라면 리미트 AN은 알파 또는 리미트 AN은 마이너스 알파이다. 자, 이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우선 수열 AN의 제곱이란 것은 AN을 두 번 곱한 거고 각각의 수열을 따로 극한값을 구하면 이렇게 되고 그게 알파의 제곱이라는 거죠. 자, 다시 극한값표로 가겠습니다. 이 표에서 곱하기 꼴은 세 가지죠. 자, 이 중에서 먼저 아닌 거 발산하는 수열이 일단 들어가면 그 곱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니까 이건 아닙니다. 자, 나머지 특정한 값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의 곱이죠.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AN과 BN은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나 우리가 이 표를 다룰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아래 진동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동의 대표적인 경우 하나를 마련해 놓으세요. 이런 거 말이죠. AN이 이렇다고 해봅시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이렇게 진행되는. 자, AN이 이러면 AN 곱하기 AN은 뭐가 되죠? 항상 1이 됩니다. 1이. 그래서 여기서 극한을 구해도 항상 1. 다시 말하면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AN 자체는 수렴을 하지 않죠. 진동이죠. 이런 특별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항상 맞는 게 아니다. 틀린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오늘은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와 나머지 극한값표를 활용한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다른 극한값을 알기 쉬운 형태로 고치기 위해서 보통은 n분의 1을 사용하면 되는데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꼴은 분자 분모의 최고차항의 차수를 비교하면 되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특별히 무리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리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극한의 성질을 묻는 이제 맞고 틀린지를 묻는 문제에서는 이 극한값표를 활용해서 다양한 경우를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진동을 고려하는 것 잊지 말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